들으면서 읽어갑니다. 들으면서 읽어갑니다. 책을 들으면서 읽을 때 낭독으로 할 때 들으면서 읽어갑니다. 이게 낭독하는 게 주업이고 부동산 중개는 부업이 된. 하여튼 오늘은 물건이 접수됐지. 읽으면서 듣습니다. 본 107 절대강자 절대지존. 절대강자 절대지존은 우리 안에 임재 있는 본연의 자기이며 하늘이며 대하이며 정신입니다. 정신은 물질이 아닌 영이므로 현상이 아닌 본질로서 좌우상하로 음양을 거느리고 있는 음양학을 음양합덕으로 중심이요 채로운 무심입니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이기에 모든 힘은 여기로부터 나와 이것보다 강한 것이 없으므로 절대강자이고 모든 존귀한 것이 이로부터 발생하므로 이것보다도 존귀한 것이 없으므로 절대지존입니다. 사람이 밖으로 맹수들을 물리치고 지구상의 최강자가 되어 물질 문명을 건설하였으니 다음으로는 안으로 귀신성인 자기의 마음과 동물성인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이겨 정신문화를 건설하려면 정신을 개벽하여 절대강자 절대지존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강자는 병고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는 정신이고 절대지존은 물질을 사용할지언정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에 따라 절대강자 절대지존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대망을 품고 기필코 성공을 이루갑시다. 봄 108 천하제일검. 우주를 운행하는 힘은 하늘 가운데 지도리가 섬이고 허공에 칼날이 섬이고 정신 일도가 됨입니다. 머리가 텅 빈 가운데 생각과 감각, 마음과 몸, 양과 음이 하나가 되고 오행, 코, 입, 몸, 귀, 눈을 쓸 때 영자와 주시자가 하나가 되어 나리서야 신검이요 무영검이요 천하제일검입니다. 영원한 천하제일검은 밖으로는 얻을 수 없고 안으로 자기의 마음과 몸을 이겨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야 가능합니다. 외로움, 서러움, 그리움, 두려움, 괴로움 등 마음의 병과 몸의 아픔을 단칼에 베고 문질러 자유자재하고 치유하는 힘을 발휘할 때 영원한 절대강자가 없고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주먹이나 총칼이나 핵무기 등 무력으로는 천하를 절대할 수도 없고 절대 강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권력이나 금력이나 명성을 얻어도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절대 강자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밖으로 존재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대 강자, 절대지존, 천하제일검을 추구하고 있으며 하늘도 사람이 정신을 차려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숨을 죽여봄으로 불순 양도 아니고 날숨 음도 아닌 음양이 일어나기 이전에 음양의 바탕자리인 평상심, 무심을 깨달아 두뇌를 텅 비운 다음 오행을 부리고 있음에 있어서 생각과 감각, 흥미자와 주시자가 하나가 되는 행동을 부지기수로하면 정신이 들어 허공에 칼날이 서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에 있어 백전백승하는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천하제일검은 허공에 칼날이 설 때 정신의 만능만덕을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마음의 고통과 몸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는 신검입니다. 어째서 하나가 칼날인가 무심은 바탕이고 일심이 운행이므로 무심만으로서는 번뇌망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무심일심이라야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각,
양과 행자와 주시자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탕인 채로 흑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운행의 칼날이 섭니다. 음양하거든 하나는 생각 행자 양과 감각 주시자 음이라고 하는 칼의 양면이 만나 이루어지는 칼날입니다. 음양 합일이 되어야 음양 상생이 되고 음양 합덕이 되어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단칼에 잘라 본래 병없는 자리로 돌리고 유지하여 허공이라고 하는 하늘 아래 천하 제일검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심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일심이라는 칼날에서 천하 제일검이 될 때까지 공을 들이고 드립시다. 본 110 칼날로 무엇을 베는가? 정신이 차려져 무심한 하늘이 열린 가운데 예리한 정신의 빗살 정신의 칼날이 바로 서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나 사회적인 판단 평가 심판이나 대립 갈등 투쟁으로 날이 넘을 징조가 보이자마자 단칼에 잘라 무심을 수호하고 유지합니다. 또한 몸에 아픈 기미가 나타나면 즉각 번지지 않도록 잘라냅니다. 머리가 무심이 되어도 오행을 부리고 쓰며 생각과 감각, 행자와 주시자 양과 음이 동시적으로 합작하여 하나가 되며 능통하지 않으면 정신의 칼날이 무디어 괴로움이나 아픔을 즉각 자르지 못합니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칼날이 서야 정신이 예리해져 지혜의 칼로 거짓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을 단박 잘라냅니다. 한번 칼날이 서면 날이 넘어 무디어질 기미가 보이자마자 자동적으로 깔고 닦고 연마하여 나를 유지합니다. 정신이 칼이 신검이요 무령검이요 선천의 오행과 후천의 오행. 선천의 오행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금, 수, 토, 화 금수, 목, 화, 토 다섯 가지 원소를 말하고 후천의 오행은 우리의 신체를 이루고 있는 코, 입, 몸, 목, 팔, 허리, 다리, 비는 다섯 가지 기관을 말합니다. 선천의 오행은 물질의 단위에 대하여 생각으로 분석한 이론이라면 후천의 오행은 사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실제적인 신체의 기관을 말합니다. 금수, 목, 화, 토는 사람의 삶에 당장 적용하기 곤란하지만 코로 숨을 쉬고 냄새를 맡으며 입으로 먹고 말하며 몸을 움직이며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는지라 당장 적용되는 사람이 행하는 오행입니다. 머리는 평균 가운데 코로 숨을 쉬면서 동시에 숨 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줄 알아차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줄 알아차리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눈으로 사물을 보면서 동시에 보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생각과 감각, 행자와 주시자 양과 음이 하나가 되고 날이 섬으로써 허공에 칼날이 섬으로써 정신이 일도가 되어 갈등이 사라지고 괴로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긍정적이 되어 절대강자, 절대지존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사람은 무심이 바탕이 된 가운데 일심으로 오행을 행함으로써 병과 가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강자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양이 머리를 장악한 자네본이 생각이주 선천에서 음이 머리를 장악한 운해본이 감각이주 후천이 되어 제로가 들어선 다음 오행을 행함에 있어서 생각과 감각, 양과 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음양 상생, 음양 합일, 음양 합덕으로 정신을 계획하여 사람을 완성하고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선천은 천집이요 후천은 지천태인 것입니다. 봄 112 본질과 현상의 풍경, 승모도의 보문사, 관세음 보살상이 새겨진 눈썹 발려서 바라본 풍경. 1. 불교 상대 성지라고 하는
불교 3대 관음성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출중한 경관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현상의 모습만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일지라도 금방 실증이 나서 눈을 돌리고 싶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나 그 현상의 뒤에 있는 본질을 함께 보면 유한성에 잡히지 않아 보아도 본바 같고 굳이 눈을 돌려야 할 까닭도 없다. 현상의 모습만 보면 금방 실증이 나지만 본질을 동시에 보면 새록새록 새로워진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만 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리움이 생기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고 새선되기 마련이다. 본질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으므로 새로운 풍경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본질은 무한한 하늘에 가득 찬 광명으로 풍기고 고요하고 무한하여 실증 나지 않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욕구불만이 없으므로 어딘가로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된다. 가게 되는 거고 가지 않아도 불만이 없기 때문이다. 현상만을 보고 살면 자유가 없고 현상과 더불어 본질을 보아야 자유가 있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본질이다. 본질을 보지 못하면 부자유하고 부자유하니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으니 행복도 없다. 자연 바라봄을 통해 이목을 청명하게 하는 동시에 현상과 더불어 본질을 어서오세요. 저번에 한번 전화드렸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건물 매매 네. 건물 매매 그때 의뢰하셨어요? 어디 거 어떤 거? 이방동 그것도 예. 학원 건물? 예. 아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도 모시고 가지고 그랬긴 했는데 아직 결정적인 사람은 못 찾았지. 아 그러세요? 보러 오셨던 분도 계셨을까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상권이 없는 곳에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상권이 기존에 있었죠. 예, 저도 한때 되게 근데 지금 현재 부산으로 하면 이제 상권이 딱 들어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때 얼마에 내놨었죠? 한 2억 7천 아, 원. 그랬었죠?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아, 보러 오시는 분도 있으셨구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아마 교차로에도 광고도 내고 그래가지고 네. 주로 이제 일하는 광고도 이제 인터넷에 다 올려서 이제 전화는 왔었어요. 많이라기보다는 뭐 지금까지는 되었었는 정도. 저희가 물건이 많이 비싸서 뭔가 요즘은 오셔서 보셨던 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상가 건물이니까 임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학원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이제 해가지고 놓는 함수를 가져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하여튼 자기는 그 문제도 뽑아봤는데 아직 대답을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남편이 다른 데도 뭘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서 여기다가 집을 짓게 되면 여기 저희 임대사업자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걸 고쳐서 뭘 하기에는 그 돈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팔려고 그냥 할 얘기 하는데 여기서 그냥 팔리게 되는데 시간이 문제 그래서 팔고 싶고 살아야 되는데 짐을 다 빼면 빼고 팔리는 경우가 있지. 제가 뭘 하려고 그러나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런 건 없었는데 집에 낮에는 사람 없죠? 오전에 있는 그래서 이제 한두 시간 그때 2시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이제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들을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네, 시간 많습니다. 커피 한 잔. 아니에요. 진짜 차 아까 마셨는데 한번 드셨으면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일이 막 끝나고 7시쯤 되니까 여기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어떨 때는 7시쯤에 닫는데 어떨 때는 조금 일찍 닫을 때도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하여튼 뭐 배를 좋지는 이제 배였으니까 네. 뭐 전화만 하면 되고 예. 아까 이제 일은 네. 꼭 이제 그 진정성 있고 설명을 과학을 연습을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 진행되니까 지금 보자 이렇게 하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손님이 한 분 왔다 가셨죠? 근데 이제 그 집은 어떤 거였지? 지금 이어 나의 매물로 그게 이제 노암동이었던가 상가 건물이었어요. 2억 지금 그게 이제 2억 매매가가 2억 2천에서 하여튼 3억 사이로 보고 인색을 하고 손님이 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하고 한 다음에 하는 거죠.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법 책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듣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은 우주의 이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주의 승리는 제로와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음량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호흡과 호흡 사이에 숨이 멈춘 자리 제로가 바탕이 되어 양인 들숨과 음인 날숨이 짝이 되어 한 호흡이 되고 반복함으로써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코와 하단전을 동시에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입과 아랫배를 의식하면서 먹어야 과식이나 폭식을 하지 않게 되어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호흡과 더불어 아랫배 운동이 되어 건강체가 되어 입으로 말을 할 때 귀를 의식하여야 자기 가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 고절 장단이 절도에 맞는 소리가 나와 남이 내 말을 잘 듣도록 합니다. 목이나 팔이나 허리나 다리 등 몸을 부렸을 때 생각 행위자와 감각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음량이 하나가 되도록 하며 사는 것이 공을 들여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 텅 빈 무심으로 사량 분별이 없이 들어야 있는 그대로가 바라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감각 감상할 수 있고 동시에 무한 공간을 감지하여 막히지 않아서 가슴이 시원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눈으로 사물의 모양과 색깔을 볼 때 텅 빈 무심으로 보아야 사량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사물을 보게 되어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어 동시에 뜨고 지지 않는 본태양 광명을 감지하여 어둡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얼굴이 환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지만물 우주 만유가 운행되는 이치대로 머리는 텅 빈 상태로 몸을 넓어와 행위자와 주시자가 하나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척추를 바로 세우고 공을 들이며 사는 것이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법입니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본 114 사람의 골격이 바로 우주의 이치 그대로입니다. 우주의 이치는 제로 하나 둘입니다. 제로는 무한한 진공의 하늘이고 하늘에는 어둡고 검은 음의 하늘과 밝고 환한 양의 하늘 둘이 있어 음과 양이 하늘을 운행하는 것은 진공과 연결된 하나가 있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우주의 이치 그대로 나타난 것이 우리 몸의 골격입니다. 머리뼈는 둥글고 텅 비어 제로이고 머리와 연결되어 목과 몸통을 거쳐 꼬리뼈에 이르는 것은 척추로서 하나이고 양팔과 양다리가 음양 쌍쌍으로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텅 빈 진공 가운데 척추를 통하여 저 안의 생각량으로 운의 몸과 수족을 부리고 쓰는 동시에 운의 감각음으로 몸과 수족의 동작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에 보니 생각이 들어 양이 음을 누르고 머리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음이체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무명중생이 되어 하늘의 이법을 배반하였으므로 감각 주시자 음을 살려내어 음양합덕으로 두뇌를 진공 제로로 복원시켜 이목을 청명하게 하고 코와 입을 자각적으로 사용하고 하나인 척추를 통하여 음과 수족을 자각적으로 부렸음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골격이 바로 제로, 원, 투입니다. 지혜의 칼, 제로는 하늘이고 바탕이라면 머리를 제대로 쓰고 눈, 귀, 코, 입, 몸, 오행을 제대로 부리고 쓰려면 선의와 운의 생각과 감각이 통하여 음양 합일이 된 지돌이 하나가 서야 나고 들매 방출과 횟수의 음양의 조화가 균형이 맞아 제대로 운영하는 지혜의 칼이 됩니다. 머리만 텅비고 무심만 되고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서지 못하면 감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이 일변도로 나가면 기울어지고 편중되어 현실 공간을 벗어난 가상 공간으로 빠져 사고나 말의 중심을 잃어 망상이 되고 어리석어져 지혜롭지 못합니다. 감각만 앞서서 감각된 내용을 생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 오차가 생겨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나 말이 망상이 되고 어리석어져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우려면 하나의 칼날에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먼저 감각으로 무심으로 보면서 하고 생각이나 말을 이어가기에는 동시적으로 그 생각이나 말을 감각하여야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갑니다. 지혜란 하나의 힘이요 음양합을 음양합덕의 힘이요 생각과 감각 음과 양의 균형과 조화를 잡고 중심을 잡아 그리고 쓰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모자라면 권리망상에 빠지고 협력에 되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고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혜란 거짓과 진실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생각 낭비만 심하거나
감각, 음흉만 승하도록 드물고 모자라 지혜롭지 못합니다. 생각과 감각, 양면으로 된 칼에 날이 서야 지혜의 칼이 되어 한 생각을 영지 않는 가운데 집권지가 발현됩니다. 공백신명 모르는 자리와 아는 자리, 평균 하늘에는 음인 어둡고 모르는 자리와 양인 밝고 아는 자리가 갈마있어 모르기로 말하면 평판하고 알기로 말하면 화나여 몰아서 말하면 어둡고 모르는 가운데 밝고 화나고 밝고 화난 가운데 어둡고 평판합니다. 그러므로 밝히어 알기 위해서는 어둡고 모르는 자리로 먼저 돌아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하늘은 어두운 하늘에서 밝은 하늘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면서 운행합니다. 이러한 연도로 주야와 사시가 순환합니다. 하루를 말하면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이 있고 사계절로 말하면 가을 겨울이 어두워 서늘하고 추우며 봄 여름이 밝아서 따뜻하고 덥습니다. 몰라야 알고 어두워야 밝아지는 이치를 모르고 모르는 것을 싫어하고 아는 것만 좋아하여 모를 줄 모르고 뭐가하고 다투하고 참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알 줄 모릅니다. 이제는 하늘이니라 문제에 공탁하면 당장 알아내리고 생각을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일단 그 문제까지 비운 다음에 어둡고 막히고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일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느 사이에 밝아지고 알아지고 해결됩니다. 하늘은 아무가 하늘에서 분명히 하늘로 자전하면서 몰랐다가 알았다는 참그릇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공착하면 일단 모르는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아는 것을 말해내고 하면 그리어 막히게 되므로 무조건 모르는 자리에서 출발하여 일심으로 공을 들이다가 보면 저절로 말이 술술 나가고 글이 줄줄 써지고 잘 풀립니다. 봄-17 보통은 맥한 이중 분해를 알고 양 생각이 장약하여 달에 오늘 생각이 부각되어 오늘 감각을 억누르는 바람에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무의식적 무감각적이 되어 힘장을 입고 주시자가 없는 불구의 신세가 되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체성을 상실하여 궁망성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져 생각에 주인이하는 생각의 노예가 되어 베리갈등 투쟁하면서 성령의 힘대에 이르게 스승입니다. 생각을 할 때 생각 감당 않고 감각 주시자가 없으므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각에 의해 끌려가는 생각의 노예가 되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앞으로 호흡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여 목하여 손하기 다리발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인간 로봇 인간 문명 중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숨을 죽이고 나여 우리가 항상 숨을 죽이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숨이 죽어있는 채로 무심히 나의 바탕이 되어 플러스 양인 들숨과 마이너스 음인 날숨이 한조 합산이 되어 운행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분해를 점령하고 있던 내고양 생각이 끊기워지면서 반쪽인 참의 생각량과 반쪽인 은혜 감각은 하나로 그늘게 되어 제로번 후의 진리가 나에게서 두번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동시적으로 한 생각을 감각하여 한 생각을 다스려 거짓과 어리석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와 한단전에 어울려 공부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목소리를 부르면서 말하게 되어 부르장단 절도에 맞는 법률을 구사하여 듣는 사람에게 쏙쏙 들어가고 혹은 시간 목숨을 망함을 실제로 판단할 수 있고 울고의 동 몸놀림을 자각하면서 그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눈과 기능이 있는 그대로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보고 들음으로써 아름다움을 감각하고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감명을 이루게 됩니다. 무한의 생각량으로 척추를 통한 이동 생각으로 몸나하였으니 우리다의 발을 누르면서 강구한 내용을 척추를 통하여 운명에 전달하고 운명은 내량을 통하여 선의에 전달하여 방출과 횟수가 이루어지면서 일왕래가 되어 행자와 주시가 생각과 감각, 단과 명령하기를 배우는 생생이 되고 인간 합격이 되어 우주의 대도가 몸에서 이루어진다. 머리는 경계와 하늘을 머금고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운행함에 있어서는 뒷도리가 서고 하나가서 음량을 돌리니 생사 선악 시기를 초월하고 괴로움과 아픔을 다스려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여 하늘의 뜻에 따라 절대강자 절대지존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것이 도학과 과학이 하나되는 보통의 메커니즘입니다. 봄 118, 3. 살림살이 삶이란 눈, 귀, 코, 입, 몸, 오행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입니다. 머리는 평균 가운데 양인 눈과 음인 귀로 무한 공간에 가득 찬 영원한 광명인 우주의 본질을 항상 보호해 우주의 주인이 되는 바, 양인 눈으로 현상인 음인 모양과 색깔을 보는 한편 본질의 양인 광명을 동시에 감지하고 음인 귀로 현상의 양인 소리를 듣는 한편 본질의 음인 무한 공간을 동시에 감지하여 눈과 귀로 본질과 통하여 무한한 몸에서 발환한 에너지를 받아 절대 강자 절대 지존이 됩니다. 눈은 양이므로 눈을 감기도 하고 눈을 뜰 수도 있어 눈을 감으면 본질의 음인 암흑의 하늘이 보이고 눈을 뜨면 본질의 양인 광명의 하늘이 보여 결국 눈으로 본질의 음량을 보게 됩니다.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코로 들숨양과 날숨음으로 단전호흡을 하는 것을 감지하고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목, 팔, 손, 허리, 다리, 발 등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으로 하는 행자와 감각으로 하는 주시자가 동시에 하나로 작용하면 대우주와 소우주가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통하여 제로 가운데 하나가서 음량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쓰는 살림살이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본질과 현상, 무한과 유한, 음량이 하나로 통하여 음량 삼국으로 돌아가는 천천히 음량 상승으로 돌아가는 후천 열려 대립갈등, 투쟁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으로 바뀌어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봄 119 두뇌와 눈귀로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과 통합시다. 눈과 귀는 두뇌의 직할 기관으로 소우주의 주인자리인 두뇌의 무심이 눈과 귀를 통하여 외부적으로 하늘 가운데 가득 찬 광명을 깨달아 비로소 대우주의 주인자리인 대무심을 깨달아 소우주와 대우주가 하나가 됩니다. 숨을 죽인 상태의 무심은 무한수로서 두뇌가 텅비어 있을 때 크기가 느껴지지 않고 밝음이 느껴지지 않으나 눈과 귀가 활짝 열림으로써 눈과 귀를 통하여 무한대가 느껴지고 광명이 느껴지면 비로소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품어주고 막강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뇌의 무심을 통하여 소우주의 주인이면서 윤기를 통하여 대우주의 주인이 되어 우주의 주인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윤기를 통하여 두뇌가 무한대인 대우주와 통하여 정신이 들므로써 코, 잇몸을 통하여 전해와 운의 생각과 감각, 양과 음, 행위자와 주시자를 하나로 부리고 쓰므로 소우주의 살림살이를 합니다. 본 120 우주의 주인. 소우주의 주인은 숨을 죽인 상태에서 한 생각도 없어 무심이요 제로이나 크기가 없고 낯이 없는 무한소인지라. 코로 호흡을 하면서 아랫배가 움직이는 줄 알고 입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몸, 팔, 허리, 다리, 몸을 움직이면서 즉각 움직이는 줄 알면 좌뇌우뇌 생각, 감각, 행자, 주시자, 음과 양이 하나가 되어 소우주의 주인이 되고 난 연후에 음과 기를 통하여 두뇌에서 무한대한 공간, 무심인 음과 영원한 시간인 광명의 본태양인 양을 동시에 감지하면 무한과 영원과 통하여 절대 지존 대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하늘과 본태양을 빅뱅으로 연 최초의 우주의 주인입니다. 빅뱅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가 우주의 주인으로 우주의 주인은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자기가 우주의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므로 남들은 그 우주의 백성이고 현상적으로 자기는 남의 우주의 백성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주존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절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도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유품과 기상이 그 얼굴에 나타나 본래 면목이 나타납니다. 본 121 생명의 호흡. 호흡에 성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숨을 죽인 자리가 바탕 제로이고 들숨이 플러스이고 날숨이 마이너스로 하나의 호흡이 됩니다. 숨을 죽인 자리 무심 제로를 의식하면 코의 아랫배가 동시에 의식되어 코로 숨을 들이쉬면 아랫배 하단전이 동시에 불쑥 솟아오르고 숨을 내쉬면 아랫배 하단전이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 한 호흡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어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하던 천박한 목숨의 호흡이 의식적, 자각적으로 하는 심원한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어 매 순간 심호흡으로 중단의 폐와 기능을 최고도로 하게 만들어 산소를 심장에게 공급하면 심장은 산소와 영양가를 온몸에 충분히 공급하여 순환기 개통을 원활하게 하고 하단의 위장과 소장과 대장 등의 소화 기 개통을 1분에 8회 정도 운동을 해줌으로써 하루 24시간 행하면 8 곱하기 60 곱하기 24는 11,520회가 되어 폐장, 심장, 위장, 소장, 대장 등 우리 몸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여 암을 비롯한 병고를 이겨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본래 모든 병고를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정신, 본심, 무심을 잃어 몸을 제대로 부리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심, 무심, 정신을 회복하여 무의식적이고 무자각적인 목숨의 호흡에서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단전호흡, 우주의 호흡,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어 천수를 누립시다. 봄 122 시끄러움과 고요함. 잡념은 시끄럽고 정념은 고요합니다.
부끄러우면 괴롭고 고요하면 편안합니다. 생각은 시끄럽고 감각은 고요합니다. 잡념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고요합니다. 잡념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가 감각입니다. 감각을 물이라면 생각은 파도와 같습니다. 물은 변하지 않지만 파도는 변합니다. 고요함은 본심이고 시끄러움은 객심입니다. 생각은 시끄럽고 감각은 고요하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생각을 항상 감각하면 음양합일 음양합덕이 되어 항상 고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생각과 몸 오행을 항상 감각하면 머리가 항상 고요하여 안락합니다. 문제를 당하여 머리에서 고요함이 깨어져 시끄러워지고 괴로워지면 일어나는 생각을 감각하여 생각량과 감각음을 하나로 만들면 음덕의 힘으로 고요함이 복원됩니다.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머리를 감각하여 시끄러워지는 기미가 보이는 즉시 즉각 고요한 자리로 돌리면 됩니다. 머리가 시끄러운 자리에서 생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 시끄러워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일단 머리를 고요하게 만든 연후에 생각을 구사해야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머리의 시끄러움을 고요함으로 돌리지 못하여 쌓이고 쌓이면 업이 되고 마음병, 몸병이 되어 병고에 시달리게 되고 머리가 고요함을 유지하면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머리가 텅 비어야 자유가 있고 고요하여야 평화가 있고 화나야 행복이 있습니다. 본 123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납니다. 고요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텅 비어져야 하고 고요하면 빛이 발로 되어 문명이 타파됩니다. 고요함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서 본래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으나 생각이 바로하는 바람에 고요하지 못하고 시끄러워져 감각이 잠재되어 빛이 발로되지 못하여 문명 중생이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으나 고요함은 잘 들리는 위치입니다. 머리가 시끄럽고 요란하면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줄 모르고 숨을 쉬면서도 쉬는 줄 모르고 말하면서도 말소리를 듣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면서도 움직이는 줄 모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감지하지 못하여 이목이 청명하지 못합니다. 숨을 죽이면 생각이 텅 비어지면서 감각이 살아나 원래 존재하던 고요를 문득 깨달으면 항시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나서 저절로 마음과 몸의 동정을 비추어 거느리고 다스리고 풀고 쓰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빛이란 감각으로 숨쉬고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환하게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행이 끝나 고요를 늘봄하는 가운데 마음의 시끄러운 귀신성을 다스리고 몸의 일거일동에 끼어 동물성을 다스리는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생각이 텅 비면 잠재된 감각이 살아나 고요하고 고요하면 즉시에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것을 보는 단계를 지나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남을 실감하고 자증하여야 수행이 끝나고 운행이 되어집니다. 텅 비어야 고요하고 고요하여야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고요가 표준이요 핵심입니다. 고요가 깨달음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비우고 살자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고요한 마음으로 살자로 바꾸어야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 소화가 두고
괴하로 거듭나야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소화가 죽어 괴하로 거듭나면 시끄러운 세계가 물러가고 고요한 세계가 도래합니다. 사람은 몸이 죽어서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입적하여야 제대로 된 성공적인 삶입니다. 고요에 들어 대인이 되면 죽었던 소화를 다시 부활시켜 살려주는 삶이므로 고요한 가운데서는 나고 죽을 일이 없고 생사가 없어 생사를 초월하여 생사를 벗어납니다. 고요하기 위해서는 숨을 죽여 소화를 방피해야 하고 고요한 가운데 저절로 빛이나 마음의 불신성과 몸의 동물성을 다스려 제대로 된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광이 됩니다. 대인이 되어 고요를 늘 보며 살면 평지어 걸림이 없으므로 자유를 누리고 고요하여 시끄럽지 않으므로 평화를 누리고 어둡지 않고 밝음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고요가 깃들면 대인이고 대인이 되어야 소원 성취하고 만사에 형통합니다. 고요는 돈 주고도 못 사고 권력으로도 뺏을 수 없고 명성으로도 얻을 수 없으니 고요와 바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요 하나 얻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감각으로 본 A범절 어른이 아이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으면 몇 살이나 되어 고요를 하고 대답하는데 어른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로서 생각에서 보면 명확하여 비밀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감각에서 보면 어둡기 짝이 없고 별도에 맞지 않는 무례한 소리입니다. 몇 살이라고 대답하면 양자간에 고요해지지만 몇 살이나 되어 고요라고 말하면 양자간에 시끄러워집니다. 감각에서는 어른과 아이가 다르고 아내와 남편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이 다르고 형과 동생이 확연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감각이 발달한 성령 분자들이 이 점을 경계하여 감각이 어려운 중생들에게 윤리도덕을 통하여 율법으로 강대했으나 오늘날에는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생각만 발달한 세상이다 보니 감각이 무뎌져 어느 행동이 A범절을 벗어나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생각은 에고로서 상대에게 주지 않고 이기적으로 작동하지만 감각은 부여로서 남녀노소라고 하는 실제적인 존재에 부응하는 A범절을 실현합니다. 생각이 그가 되면 소와 분가되어 남녀노소라고 하는 엄연한 차별을 무시하게 되어 A범절이 무너지게 되고 감각유지가 되는 남녀노소라고 하는 엄연한 차별이 부응한 언행이 나오게 되어 A범절이 살아납니다. 생각으로 강제한 윤리도덕이 무너지면 감각을 통한 윤리도덕이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인륜 기강이 살아나는데 그렇지 못하니 낭패입니다. 그러므로 감각 모드로 바꾸는 교육이 시급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감각하면서 사는 삶의 교육을 통하여 감각의 능력을 확장하여 남녀노소에 따른 언어, 행동이 절도에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어른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는 순간 한 생각을 내어 무작정 미워하기만 하면 어른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감각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생각으로 치우쳐 감각이 우둔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임을 감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어른이 감각이 열린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감각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고요를 깨달아 중득하는 것이 진정 성공한 인생입니다. 생각의 모드에서는
항상 시끄럽고 감각의 모드로 전환하면 항상 고요합니다. 고요 자체는 텅 비고 환하며 완전 무결하여 변하지 않는 영성으로서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고 근본인 동시에 본연의 자기입니다. 무한대한 고요가 자리잡으면 아무리 생각이 시끄러워도 무한대분의 X는 제로가 되므로 고요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고요는 텅 비어 있으므로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고용하지 않음이 없고 고요는 환하고 박대 물질의 빛이 아닌 물질의 기수 원천인 정신의 빛이므로 막히거나 걸리지 않아서 모든 것을 꿰뚫어 이해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고요는 정신열도에서 깨달아집니다. 고요를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고요합니다. 영원히 고요할진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공포나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이나 현재에 대한 대립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시끄러움을 영원히 열게 되어 삶의 절곡에서 벗어나 천당 극락을 수용합니다. 고요야말로 절대강자이고 시끄러움을 즉각 빼어버리는 천하제일검이고 본심이고 부동심이고 평상심으로 일체를 만드는 창조주요 조물주입니다. 그러므로 고요를 깨달아 증득하여 고요를 늘 보면 자기는 자기가 펼친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진정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고요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요를 아는 사람은 부나 권력이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본 127 고요함은 무엇이 깨닫는가? 고요함은 텅빔으로써 제로이고 제로는 영성이고 정신으로서 생각인 양과 감각인 둘을 합작으로 음양합일 음양합덕으로 하나가 되는데 고요함은 정신이 들어 정신의 빛이 발로되는 바 정신의 빛은 밖으로도 비추고 안으로 자기 자신도 비춥니다. 두뇌가 눈의 권유 감각 위주가 되면 밖으로 비춘다는 것은 저 안에서 말하는 생각의 움직임도 바뀌고 호흡하는 코도 바뀌어 먹고 말하는 입도 바뀌어 목팔 허리다리 등 몸뚱이의 움직임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빛으로 비추면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행하던 어두움이 생각, 행자와 감각, 주시자가 동시에 하나로 작동하여 밝아짐으로 의식적, 자각적이 되어 깨어사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된 연후에 밖으로 비추던 빛을 돌이켜 안으로 비추어보는 것이 감각함인 것입니다. 한 생각 이전짜리가 감각이고 본연의 나임으로 운해를 감각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정신이 밖으로 비춤으로써 하나 일심을 얻은다. 안으로 자기를 비추어 제로 무심을 깨닫습니다. 감각 모두는 일심 무심이여 무심 일심으로 텅비고 고요하고 환합니다. 중심을 고요로 잡으면 그 이전인 텅김과 그 이후인 환함이 고요함 가운데 존재합니다. 제로는 공간요 하나는 에너지요 비침으로 시간을 굴리면서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고요함은 생각으로 고요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감각이 자기 자신을 감각하여 고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로와 하나가 어우러진 주리의 미역법입니다. 여보세요? 예. 홍제동 땅은 어떤 땅? 예. 그게 몇 평이었더라? 130 몇 평이었는데, 잠깐만요. 그게 몇 평이었나? 130평 정도 됐는데, 잠깐만요.
모양이 약간 그 부정왕 그 삐뚤빼뚤을 그렇게 132평이네. 132평이고 모양이 이제 그 큰 길에 접해 있고요. 뒤쪽으로는 딱 사각지는 길은 아니고 딱 정사각형 땅은 아니고 앞쪽은 전부 도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쪽이 길게 닿아서 이제 토지 활용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뒤쪽은 약간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 모양만은 이제 전화로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이제 뭘 알고 싶은 거죠? 이 땅은 가격이 예. 예. 예, 그렇게 생겼어요. 예. 뒤쪽으로 뾰족하게 생겼고, 앞쪽은 조그만 허름한 건물 하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있고요. 이것은 가격이 1억 6천이에요. 예. 132평 반이구나. 그래서 평당으로 따지면 한 120만 원이에요. 예. 제대로 된다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앞에 전면에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땅도 다 함께 팔 거니까 그 땅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앞에는 직선으로 도로에 다 길게 닿아 있고 그럼요. 충분하게 나오죠. 예. 충분하게 나오죠. 예. 예. 그래서 땅이 한 130평이 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집이나 사무실을 지을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진으로 번지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더 해보시고, 네. 010 3996 5351 용도를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 쓰려고 그래요? 그렇군. 예, 그것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번지하고 예. 일단 번지하고 직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아마 스케일을 보시고 필요하면 설계도 해보시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전화가 왔잖아. 그러면 누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다라고 하면 전화를 010 399 홍대동 4231번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한다면 문자를 보내야지. 문자를 보내면 홍제동 423-1 422-1 또 422-1 그래서 이제 책을 또 읽기 시작하자. 사람을 보는 척도는 고요하냐 시끄러우냐 밝으냐 어두우냐를 두고 합니다. 자기를 볼 때도 적용이 되고 남을 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딴에 보니 생각 위주로 생각에만 의존하여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감각이 우둔하면 자기 생각만 하지 남에 대한 감각이 우둔하여 이기적이므로 남의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되어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감각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절도에 맞는 언행을 하여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지식이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만 발달하여 영악하기만 하고 이타적인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표정이 밝지 못하고 찌푸리고 있어 남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두운 사람과 상종하기를 꺼려야 합니다. 밝은 사람은 빛과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므로 자연 표정이 밝은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친근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고요하여야 자기를 알고 남의 입장이 보임으로 자기를 알고 남이 보이는 것이 밝음입니다. 어두우면 자기도 모르고 남의 감정도 보이지 않아 자기와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생각만 발달하여 감각이 우둔하면 시끄러운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활짝 열린 생각 모드의 사람은 고요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는 감각이 열려 있어야 잘못된 생각을 내지 않고 고요한 사람이고 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고요하고 밝은 만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겨 상대방이 고요한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 129 무서 속의 세상 자네곤요 생각 우주에서는 생각의 유연성으로 돌아가므로 자기를 보수와 진보 연대 등에서 통일하여
스스로를 보수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로 자처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결론을 지음입니다. 그러나 은혜본이 감각위주가 되면 자기는 본래 평비어 있어서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고요하게 지내다가 일을 당하여 행동을 구사함에 있어서 환하게 밝은 자리에서 저절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나온 행동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혹은 보수적이라거나 혹은 진보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틀에 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사건건에 따라 보수적인 행보를 취하기도 하고 진보적인 행보를 취하면 걸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보수주의자는 진보적인 행보를 하기가 어렵고 진보주의자는 보수주의적인 행보를 얻기가 어려워 편편일률적으로 나아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되어 불구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입니다. 자기는 왼쪽 오른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때와 경우에 따라 혹은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 혹은 왼손을 쓰기도 하고 혹은 오른손 왼손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양당 구조는 전해본 생각위주의 단계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총선을 통하여 소속 출마자들이 양당 소속 출마자를 과반수 이상 이기게 되면 양당 구도가 무너지면서 대통령도 무소속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도 무소속이 되어 싸우지 않고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통화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식이 은혜본의 생각일주가 되면 좌파 우파로 갈라진 이원적인 양당제도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불가분의 개인으로서 평비고 고요하고 화난 소속의 사람들이 끌고 가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공패 80 선천과 우천 선천은 인류가 전해본의 생각위주로 살아온 기간이었습니다. 선천의 철학적 명제는 백가리패에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존재한다였습니다. 인류는 본격적으로 좌뇌를 통하여 과학기술 문명을 이루가였고 좌뇌를 대신할 만한 컴퓨터를 발명하였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와 휴대하는 컴퓨터가 좌뇌를 완전히 대신하고도 남는 시점이 되었으므로 은혜본이 감각위주로 전환할 후천 세계가 도래하여 물질이 결백되니 정신을 결백할 시절기면이 왔습니다. 후천의 철학적 명제는 나는 감각한다 앞으로 존재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이 주도함으로써 감각을 억누른 가운데 생각의 이원성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대립갈등 투쟁의 삶이 되어 괴롭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은혜의 감각이 주도하여 무심한 가운데 있으므로 생각 행자 양과 감각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여 깨어사는 음양합의 음양상생 음양합덕을 이루어 덤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심으로 살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선천은 좌뇌본의 생각위주로 사는 세상이고 후천은 은혜본의 감각위주로 사는 세상입니다. 선천은 물성위주로 사는 세상이라면 후천은 영성위주로 사는 세상입니다. 선천은 물질이 계획되는 세상이라면 후천은 정신이 계획되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도구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할 사람이 주체성이 서지 못하고
정신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도구에 빠지고 매몰되어 기계의 노예가 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성은 영성이 지배하여야 합니다. 자네가 운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운해가 자네를 지배하여야 합니다. 자네가 지배하면 운해를 억누르지만 운해가 지배하면 자네와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는 분해 혁명의 전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물질 위주로 살아가는 인류로 하여금 정신 위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짝을 이루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각이 텅 비어 있으므로 감각이 활짝 열리면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각 개발이 관건입니다. 감각 개발은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에 생각을 감각하고, 숨을 쉬면서 숨을 감각하고, 먹고 말하면서 먹고 말하는 것을 즉시에 감각하고, 목, 발, 허리, 다리 등 몸뚱이를 움직이면서 즉각 감각하여 생각과 감각이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면 생각 행위자 단독 플레이는 생각과 감각이 합작이 되어 무의식적 무감각적으로 사는 물성의 삶이 의식적 지각적으로 사는 영성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분해의 혁명이 이루어지면 이목, 귀와 눈이 총명하여 잡념이 없는 가운데 보고 들음으로써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외부를 비추어 제대로 감각하게 되고, 안으로 비추어 감각을 감각하게 되어 텅비고 고요하고 환한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깨닫게 되면 자기가 무한하고 영원한 영성으로서 명암운행을 운행함에 있어서 자연은 공간과 시간의 구속을 받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공간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유력을 발휘합니다. 자연은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명암운행을 운행함에 있어서 공간과 시간에 매이지만 사람은 흐리고 우울하고 불쾌한 마음의 어두움을 감각하는 즉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한 마음을 부려 밝음으로 돌릴 수 있고, 마음이 축구가 좀 줄어들고 굳어지면 감각하는 즉시에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한 생각을 내어 따뜻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연을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을 이루게 됩니다. 후천의 분해혁명은 사람에게 잠재된 정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경계에 따라 시끄러워진 마음을 즉시의 고요한 마음으로 돌리는 주체성으로 만능 만덕을 발휘하여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을 부리고 쓰며 환경 조건에 매이지 않고 환경 조건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사람다운 사람을 완성하기 위하여 누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아하.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그렇죠. 아, 붙어 있어요. 그 지도 혹시 그렇게 보이는가? 모르는데, 그 조그마한 앞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까지 포함해서 함께 파는 거예요. 그 땅을 빼면 땅이 도로에 중간 부분에 안 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땅까지 포함, 그 땅에 제가 번지 하나 더 넣어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 그 두 개가 합해야 길에 완전히 닿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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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조그마한 그 삼각정같이 생긴 거, 그게 번지가 다른 그 122-1번지가 되는 땅인데, 예? 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빠지면 이제 집이 제대로 못 짓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주인은 다른데 함께 팔기로, 그 땅도 뭐 10평 갖고는 아무것도 못 쓰니까, 예. 132.5평? 예, 132.5평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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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모양은 이상하지만 이제 앞면에 그렇게 하면 한 직사각형으로 100평이 훨씬 넘으니까 100평이 넘으니까 충분히 집 짓는데 문제 없고요. 예, 뒤쪽을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설계상에 이제 기교를 부여봐야 될 땅이에요. 그렇죠. 예, 도로가 길게. 예. 음. 예. 그래서 전면에 길에 확실히 다 있고 전면이 거의 한 30m쯤 되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는 아주 좋아요. 예, 책을 이게 지금 몇 페이지나 남았지? 공부를 하기 싫다. 그래, 하기 싫으면 라면을 먹고.
라면을 먹고 공부를 하고 라면을 먹고 그 할 일이 있나? 할 일이 뭐가 있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 공부는 이제 오늘은 그만해. 이것을 저장을 하면